안녕하세요. 아내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 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타민 B3가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기 때문에 암이 사라진다는 배석철 교수님의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비타민 B3를 연구하신 배 교수님의 영상을 보았지만 반신반의했었는데 저희 영상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암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전이 과정 전반에 항상 유전자 변이와 기능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의학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정설입니다. 우리 몸 안엔 암세포가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50여 종의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하나하나 고장이 나서 고장난 유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이었던 수백 종의 유전자도 하나하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 유전자로 변합니다. 이 중 몇 개 이상의 암 유전자가 모이면 암세포가 생깁니다. 이처럼 유전자 기능 이상과 돌연변이가 점점 축적되면 암세포는 분열을 멈추지 않습니다. 암 사이즈도 계속해서 자랍니다. 반면 유전자가 고장나지 않고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은 우연히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암세포 대부분은 스스로 자살하고 세포 분열도 정지될 테니까요. 면역세포들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암세포를 발견하는 족족 잡아먹고 안전한 몸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암세포는 거침없이 자라고 있고 면역세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유전자는 고장났고 면역세포도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준 치료를 하면 유전자가 고쳐지나요? 면역세포가 힘을 얻나요? 도리어 나빠집니다. 간혹 수술,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암 사이즈가 줄거나 완전 관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암세포는 다시 재발하거나 먼 곳까지 전이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항암 치료를 받아도 암 사이즈가 줄지 않게 됩니다. 항암제를 받고 항암 치료를 계속하면 정상 유전자들의 기능이 나빠지고 돌연변이가 더 많이 생깁니다. 반면에 항암 치료를 받을수록 암 줄기세포는 더 똑똑하게 진화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수록 더 빨리 내성이 생기지 않나요? 암 줄기세포가 똑똑해졌기에 내성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멍청해졌다면 내성이 생기지 않겠죠. 표준 치료를 하시는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모를 리가 없죠. 표준 치료하시는 의사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유전자와 면역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암 사이즈를 줄이는 것입니다. 암 환자와 가족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암 사이즈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암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항암과 방사선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암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을수록 DNA가 손상되고 유전자 기능은 저하되며 돌연변이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항암과 방사선 치료 때문에 암이 더 공격적으로 변했구나 하는 생각은 해보신 적 있나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더라도 의심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겪었고 그 결과도 보셨을 테니까요. 저는 대부분의 의사와 암 환자들이 이 당연한 의심을 애써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수록 내성이 잘 생기고 암세포가 죽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자라는 이 문제에 대해 환자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사도 내성이 생긴 이유를 설명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내성이 생겼네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보이는 이 태도를 저는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과 삶의 질에 관한 것인데 모른 채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 환자분들이 받고 계신 표준 치료에는 DNA를 손상시키거나 그 기능을 망가뜨리는 치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환자와 가족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저는 표준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거의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표준 암 치료법에 작동하는 방식은 주로 세포의 DNA 복구 시스템을 공격해서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암세포가 일부 손상을 입더라도 DNA 복구 시스템이 정상이라면 생존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제들은 DNA 복구 시스템을 집중 공격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제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죠. 대표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은 DNA 사슬간에 없던 다리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복제를 못하게 만듭니다. 복제를 못하게 된 암세포는 저절로 죽습니다. 시클로포스파마이드는 DNA 자체를 붕괴시키거나 기형이 되게 해서 암세포를 죽게 합니다. 그 외 대다수 항암제들은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킵니다. 이 활성산소는 암세포 DNA의 이중 가닥을 절단해서 죽게 합니다. 약간씩 방법이 다르지만 모두 DNA를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이란 걸 아시겠죠? 문제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상세포의 DNA도 똑같은 DNA 손상을 받게 됩니다. 정상세포의 DNA가 항암제 공격을 받아 손상이 생기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암억제 유전자의 스위치도 고장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방사선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암세포를 죽일까요? 대략 3가지 방식으로 암세포를 죽입니다. X선과 감마선에서 방출된 광자가 DNA 이중 가닥을 직접 절단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죽습니다. 방사선 광자는 인체 내의 물 분자도 깨뜨리는데 이때 생성되는 프리라디칼이 암세포의 DNA를 공격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엔 P53이라는 손상된 DNA 복구를 돕는 유용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방사선 광자는 이 단백질을 손상시켜서 복구를 못하게 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 역시 암세포만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의 DNA도 같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방사선 공격을 받은 정상세포의 암 억제 유전자 스위치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만 표적 삼아 공격한다는 표적 항암제도 DNA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유방암, 난소암 등에 많이 처방되는 파프 억제제는 브라카 돌연변이 암세포의 DNA 복구를 못하게 만들어 암세포를 죽입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등에 많이 처방되는 이르노테카는 DNA를 재결합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때문에 암세포는 복제를 못하고 죽습니다. 표적 치료제가 암세포에 있는 특정 단백질만을 표적한다지만 그 특정 단백질이 정상세포에도 분포합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 후 정상 유전자의 기능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하면 치명적이지 않아서 환자와 의사 모두 선호하지만 6개월에서 1년이면 내성이 생깁니다. 표적 항암 치료가 암 줄기세포를 각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암 줄기세포가 각성되면 표적 항암제 공격에 노출된 표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 정도의 돌연변이는 암 줄기세포 입장에서 쉬운 것 같아 보입니다. 10여 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고 최근 기대가 큰 면역항암제는 어떨까요? 단독 면역항암제는 고형암에서 평균 20에서 30%가량의 치료 반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암종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치료 반응이 있는 경우라도 면역항암제가 차단하는 경로를 바꾸어서 면역을 회피할 능력이 암 줄기세포엔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든 게 면역항암제인데 이 치료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면역항암 치료의 치료 반응률을 높이고 내성을 차단하려고 항암 방사선과 병행하는 치료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항암 치료로 일부 암세포가 죽으면 그 사체에서 암세포의 DNA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 조각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면역항암 치료는 정상 DNA를 손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병행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니 결국 유전자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표준암 치료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표준 치료가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죽도록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상세포의 DNA도 손상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하게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와 염증입니다. 표준 항암 치료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과잉 염증 반응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정상세포의 DNA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반면 암 줄기세포는 활성산소와 과잉 염증 상황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인변이를 일으켜서 항암 내성을 가진 암세포들을 복제해냅니다.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정상세포만 손상받는 셈이 되고 특히 유전자 기능이 망가집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정상세포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격력도 약해집니다. 암세포가 마음껏 성장하고 전이 되어도 막지 못합니다. 골수세포는 피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백혈구와 혈소판의 감소로 인해서 각종 염증과 출혈에 취약한 몸이 됩니다. 소화기관의 점막세포들은 소화 능력과 영양 흡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장내 미생물도 대부분 죽거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집니다. 간과 콩팥처럼 해독을 하는 장기는 해독을 못하고 뇌와 심장, 폐와 신경의 기능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정상세포의 유전자 기능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손상입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을수록 정상 유전자는 고장나고 복구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도 더 많이 생깁니다.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더 많이 생기고 암 억제 유전자도 더 많이 고장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암세포 분열을 막을 수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암세포는 더 공격적으로 변했는데 방어력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때쯤이면 암 환자는 불안해집니다. 이전처럼 치료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의사도 치료를 포기하려 합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 이런 상태가 된 후에야 저를 찾아오십니다. 표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만 믿지 마세요. 효과는 잠시뿐입니다. 그 이면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대비책을 가진 채 표준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암 진단 초기부터 정상세포의 기능과 유전자 기능을 유지하면서 표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잘 먹어라. 다른 것은 소용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의사의 말만 믿어선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무대책으로 치료받다가 허망한 결과를 받은 환우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